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주진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네. 네. 어떤 의미에서 좋아한다는 뜻이죠? 왜 좋아할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확실히 좀 젊은 느낌 그리고 똑똑한 느낌, 일하는 느낌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기준에서라면 최근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상당 기간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밖에 안 보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 시절에 선배 아시잖아요. 제가 후배를 혹독하게 이제 다그치고 조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부장이었다면 주진우 같은 에이스는 반드시 데려간다.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제가 그래서 검사 때 또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검사. 아, 그렇다고 자기 자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선거 나오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장원준 씨에서도 여러 차례 뵀었는데 네. 지난번 뵀을 때보다 체급이 한 급 올라오셔서 네.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의 제일 원탑 공격수인데다가 플러스 이제 당 대표의 당당한 후보가 돼서 출마를 선언하시고 오셔서 더 더 새롭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도 초선 당 대표가 한번 나옴직해. 영선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봅니다. 네. 영선은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네. 자, 근데 원래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면 초선들은 몸을 좀 사리더라고요. 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괜히 깝치다가 선거들한테 찍히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늘 제가 초선 의원들을 만나면 그거는 맞는 말인데 제가 초선이라서 좀 점점점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초기에 그 초선으로서의 일종의 컴플렉스 이런 걸 많이 좀 느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네. 또 제가 그 당시에 또 포지션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닥치고 공격.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점들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것만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은 그런 고민을 할 틈이 없었죠. 이번에 처음으로 당내 현안이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 없는 구조가 되겠다라는 진짜 위기감에 나왔습니다. 위기감이 나오셨다.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 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박찬대 의원이 지금 민주당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정청래 후보가 더 크긴 하지만 맞습니다. 예, 예. 박찬대 의원을 포함 민주당 10명 제명 촉구 결의안 요거를 이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분들 다 귀엽고 좋은 사람들인데 왜 지배한단 말이냐. 귀엽지는 사석에서 보기 보면은 나름에. 네, 사석에서 보면은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사실 먼저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45명이나 사실은 제명 촉구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후보시죠. 예. 선거가 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달리 더 정청래 의원 후보하고 더 경쟁이 격화되면서 네. 그 당시에 관저 앞에서 이제 그 체포의 어떤 불법성이나 적법 절차를 주장했던 의원들까지 네. 싸그리 모아서 45명을 제명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뒤집어 보면 이제 독재할게요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고 그 당시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은 굉장히 무리한 게 많았습니다.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덤벼들었고 그 와중에 영장도 이상한 데 청구하고 막 서로 손발도 안 맞고 그래서 적법 절차를 저는 준수하라고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란을 옹호했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웠거든요. 네. 저는 그것을 거울처럼 뒤집어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줘서 그돈 어디 썼겠어요? 핵이나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갖다 줘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다 났지 않습니까? 네. 7년 8개월이면 세게 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확정된 형을 없애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없애고 또 이것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 눈치 보기죠. 옹호해 주기 위해서 뭐 조작 기소 대응 TF인가 같은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대놓고 모든 기소가 조작됐다. 네. 저는 그 TF 자체가 조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태도라면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북한에 대한 외환죄 그리고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네, 관저 앞에서 적법 절차를
좀 주장했던 의원들을 다 내란으로 엮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외환행위 아니냐. 그래서 외환 옹호와 관련된 것으로 오늘 제가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그리고 TF에 몸담았던 의원들 7, 8명을 합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미러링 해주신 거군요. 네. 너희가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센 북한과 너희가 유착했다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마. 네, 북한에 이렇게 지금 친북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몰래 돈 갖다 주는 거는 유엔 대북 제재도 위반했고, 그렇죠. 예, 대미 그 제재도 다 위반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관세 결과도 굉장히 협상 결과가 아쉬워요. 여러 가지 국익을 더 지킬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한미 동맹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지 않습니까? 안보와 연계해 가지고 얼마든지 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어정쩡하게 한 거예요. 협상 기간 내내 민노총은 뉴욕 가가지고 이제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 점령군이다. 학살자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여기 촛불행동 대표는 우리 현직 총리 김민석 총리의 형인데 대놓고 용어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양키 제국주의 물러나라는 거예요. 양키 제국주의 뭐 이런 말을 최근에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과거에 진짜 극렬한 운동권 출신들이 완전히 침묵할 때나 나오던 용어로 다시 꺼내 들어서 한단 말이죠. 무슨 아가리에 뭐 우리를 집어넣는다 뭐 이런 뭐 정말 듣도 지금으로서 너무 이렇게 손이 곱아지는 그런 표현을 그냥 거침없이 썼더라고요. 네, 그 말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미 동맹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국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거를 저는 기회를 놓쳤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번에 예. 낸 그 제명 결의안 말이죠. 박찬대, 정청래 그리고 이제 저쪽 뭐 TF 조작 검찰 TF 소속 의원들 7명. 이름 좀 불러드릴까요 잠깐? 예. 네, 민주당 한준호, 최기상,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전용기.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앞에는 TF 팀이고요. 지도부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김병기.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렇게 딱 세 네, 분. 그 TF를 계속 옹호하는 발언을 네. 해왔거든요. 지원하고. 그 이제 이걸 보면서 주 의원께서 가지신 그 결의와 의지는 저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결의안이 내면 어디다 내는 겁니까? 근데 민주당도 이게 박찬대 후보가 약간 선거용인 것이 네. 개별 의원을 제명하는 게 있고 예. 제명을 하면 실제 제명위원회 같은 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야 동수로 되어 있어서 예. 쉽게 결론 나기가 어려워요. 네. 개별 의원별로 한 명씩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과반을 하면 예. 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미국 관련해서 북한 관련해서 인권을 지켜라 이런 결의안에 낸다든지 네, 네. 구속력 없는 결의안에 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구속력 없는 국회 의사표시인 결의안의 정도를 내는 거여서 네. 저도 이게 대응적 조치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결의안을 낸 아. 것이고요. 결의안을 그러니까 어디다 그러면은 내는 이게 법안처럼 예. 의안가에 가는 예, 겁니까? 의안가에 접수를 하고요. 접수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같이 올라간다면 같이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본인들이 부결시키려면 부결시키겠죠. 아, 하지만 예.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음. 같은 안들을 논의하면 과연 국내에 그 적법 절차를 주장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명당할 사안이냐 그렇죠. 아니면 북한에 800만 불 퍼준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옹호하려는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더 제명 사안이냐 그렇죠. 이거를 대비해서 보시라고 제가 똑같은 형태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의안을 이제 오후에 내신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은 주 의원님 혼자 내시는 겁니까? 동료 아니면 의원들의 서명 법안과 국민의힘 똑같습니다. 전원내 이름으로 내는 겁니까? 네, 제가 전원의 이름은 내지 않았고요. 예. 그쪽 왜냐면 뭐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치 이벤트성에 좀 가깝거든요. 네. 민주당도 전원이 내질 않았어요. 아, 네. 예. 동료 의원들 몇십 명을 모아서 한 거여서 저도 그 정도 숫자를 모아서 제출할 것이고 이미 다 서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 민주당에서 일종의 정치 쇼 같은 거를 법안 결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를테면은 저 복사해 갖고 똑같이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진지한 얼굴로 하시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든든하네요 반대로. 네. 네. 저희가 여야가 나누고 우리가 네. 의석수가 적으니까 네. 법안도 통과 안 되고 이제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야당은 의석수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대 야수는
우리 헌정사상 여대 야소인 적이 훨씬 많아요. 네. 보통 우리 국민성이 대통령이 어느 당이 맡으면 한번 일 좀 해봐라라고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야당이 일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은 문제점을 칼같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해서 계속 여당을 채찍질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이스한 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막 부동산 대책 같은 거 막 내놨을 때 제가 댓글이나 여론을 살펴보니까 국민들이 다 아니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살 때는 대출 무한으로 받아서 막 부동산 쇼핑하는데 왜 우리만 역차별해? 네.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제출했어요. 중국인도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네.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근데 그게 국민의 여론의 호응을 얻으니까 민주당도 유사한 법안에 저랑 똑같이 뺏길 수는 없으니까 네. 유사품을 내놨어요. 어. 그러면 여야가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는 건 통과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야당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언론이 고마운 것이 네. 균형 보도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석수대로 우리는 3분의 1만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입장만 정확히 내고 그 말이 국민 눈높이에만 맞으면 여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언론을 고맙다고 하시는 분을 보니까 여야 균형이니까 요 말씀 나와서 요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지금 이 명단을 넣으신 거잖아요. 네. 예전에 저랑 말씀하시대도 사실은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백현동 이 법인카드 이런 관련은 정치 검찰의 외국 수사 해소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걸로 한 쾌 털어낼 수 있다는 우려를 좀 같이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진짜 여기까지 갈까요?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업들 관련해서도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건 기업들이 진짜 힘들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배임죄만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어요. 예. 본인 것만 셀프로 그거 하겠다는 거고.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으로 4,895억 원을 배임했다. 네. 해서 지금 그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것인데 네. 그걸 또 배임죄를 풀어주자고 그러니까 하니까 자기가 기소돼 보니까 배임죄가 너무 센 것 같다. 배임죄 약하게 네.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에게 절절한 얘기를 본인 입으로 또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은 사실은 요새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 판례도 많이 발달해 네. 와서 네. 기업은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네. 노란봉투법이 훨씬 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아까 그 지적하셨다시피 법안도 막 만들려고 하고 공소 취소도 눈치 봐서 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절박하게서 나온 것이 지방선거 저희가 어느 정도 보수를 빨리 재건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지 지방선거 참패하면요 더 막 나갈 겁니다. 지금 유보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법을 만들어서 기소한 거 다 없애버린다든지 사면 마음대로 하고 공소취소 마음대로 하면 재판이 정지돼 있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모든 재판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권력 잡으면은 권력 잡은 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기소된 거 전부 다 면제되는 거예요. 매번 한 번씩 돌아가면서 권력자는 처벌받을 일이 없는 거죠. 저는 그게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 청문회 때 보면은 거의 뭐 나폴리 세리에에서 혼자 뛰는 마라도나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열심히 네. 열심히 아, 나폴리의 마라도나 정말 옛날 네. 나폴리의 전설인데 그걸 아시네요. 근데 네. 옛날 사람. 나폴리 아직 마라도나 사진만 붙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자, 그 정말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그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비록 총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요거는 꼭 밝혀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남은 숙제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오죽하면 저도 민주당의 공격 많이 받았는데 네. 제가 보기보다 엄청 외유 내강형이에요. 네. 그래서 타격감이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댓글 봐도 그냥 얘네들 발작 버튼 눌렸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지 제가 상처를 안 받는 스타일인데 하도 이제 뭐 증여세 제대로 냈냐 병역 제대로 한 거 맞냐라고 네. 했는데 그건 사실 공개돼 있는 거고 제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정치도 시작을 안 했죠. 네. 너무 자신 있는 이슈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끝까지 증여세 납부한 나쁜 애역과 그리고 또 그
저기 출판 기념회에서 거둔 돈의 전체적인 액수를 정확하게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멤버도 밝힌 적이 없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는 저 총리 시켜줄 것도 아닌데 네. 제 거 다 공개할 테니 김민석 후보 거도 좀 그쵸. 공개해 달라. 그렇죠. 동시 공개. 제가 훨씬 손해죠. 저는 공개해봤자 잘해봤자 본전이고 거기는 공개해서 총리가 되는 건데 저는 아직도 그 제안이 유효합니다. 네. 총리 되셨지만 그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실 수 있다면 저도 언제든 공개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네. 상황이고요. 또 뭐 지금 이왕 총리가 되셨으니까 일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촛불행동 대표가 또 친형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때 왜 그걸 잘 알게 됐냐면 촛불행동에서 저를 또 엄청 공격하더라고요. 아, 그 짠한 형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엄청 모욕적인 네. 단어도 있는데 네. 아 그래 형제가 아니니까 하고 좀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반미주의가 국익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 색안경을 끼고 그 미국에 있는 주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사람 주요 공직자를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핵심 지지 세력이긴 하지만 촛불행동과 민노총의 반미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지금 산업질서랑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네. 그 점은 좀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 낙마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처음에 요거를 좀 정리했으면은 저렇게 비극적 결말이 안 맞을 텐데라는 뭐 워낙 인사청문회 많이 이제 참가해 보셨으니까. 이번 인사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네. 모든 정권에 시작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인사를 추천하는 팀이 있고 검증하는 팀이 있잖아요. 예. 어느 팀이 더 셀 것 같으세요? 항상 추천하는 추천하는 팀이 팀이 셉니다. 대부분 1등 공신들이 추천하는 팀에 가 있어요. 네. 지금 총무비서관 이 강선우 후보자 한겨레에서 보도 났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좀 마치 강요할 것처럼 했거든요. 네. 네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김현지 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재선 의원이고 장관 후보자인데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달해서 물러나게 한 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 얘기는 저희가 걱정하다시피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인사 라인을 다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성남시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비하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같은 라인들이 한 섹터를 다 차지해 버리면 견제 균형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뭘 딱 느꼈냐면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도 논문이 16건인가 표절로 그 범학계 검증단에서 밝혔어요. 네. 제가 논문 표절도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몇 개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냥 논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누구래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가져오면 저희가 한 5분 정도 하면 한 두세 개 또 더 찾을 걸요. 막 근데- 오탈자까지 100개. 네.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인사 검증하는 사람이 과연 못 찾았을까요? 저는 애써 무시한 거다. 예, 찾아서 인사 검증 팀들은 실무자에 가까워요. 예. 논문을 검증하는 사람들은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씁니다. 예. 그분들은 실무자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찾은 게 과연 인사권자한테까지 보고됐는데 아, 교육 논문에 표절한 교육부 장관 음. 한두 건도 아닌데 이것이 임명이 강행된다는 거는 어떤 추천 라인에 있는 것들은 검증팀에서도 감히 못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본인이 발언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음. 100% 걸르고 원래는 미리 다 걸러져서 SNS에 이런 걸 자기들이 또 후보자로 되면 알아서 정리를 미리 합니다. 네. 근데 그럴 틈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청문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막말을 많이 하고 네. 뭐 성폭력 2차 가해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 또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하늘이 내리신 분 대장동은 천재적인 작품 이런 거를 아니 뭐 사석에서도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20년을 해도 모자랄 뿐 뭐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전 국민이 뭐 메타노이아인가요? 회계 그 이상의 뭐 깨달음을 받았다, 막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네 그건 이거는 아부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부 아첨의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부를 하려면은 네.
상대방 아부 받는 사람이 화가 날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까지 해? 아이 너 그만해 할 정도로 해야 된다. 그만해 가지고 이게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솔직히? 쟁하고 애들 날